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9일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밤 9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200 3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황은 볼 게 없죠. 예, 우리가 늘 보는 시황은 여기서, 여기니까, 예, 금요일 밤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기니까 다음 목표는 여기서 한 5포인트 정도 위를 보든가 아니면 여기 전고점은 아니고 꺾여 내려오든 요 라인이 있으니까 이 정도 보면 될 거고 위쪽으로는 아래쪽으로는 이런 자리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다시 돌아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왕 내려온 김에 좀 더 한 폭 더 내려가서 쉬다가 갈 것이냐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은 여기 정도 내려오면 이 라인이죠. 이 라인 비슷한 곳 여기로 잡아도 좋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잡아도 좋고 요 앞에 요 꺾여 올라간 요 마디가 있죠. 요 마디를 기준으로 잡아도 좋고 거기나 비슷한 자리다. 네. 그래서 위로 갈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원형 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왔다 가건 아니면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 라인까지도. 이런 데서 닿아서 쌍바닥을 조금 만드는 척 하면서 그 다음에 뚫으려는 모습이 보이는지 아니면 아예 한 번 더 조금 더 내려와서 쉬다가 가는 모습을 보이려는지는 지켜보면 되겠죠. 예, 지켜보면 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결정이죠. 결정.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볼 것이냐. 아래로는 일단 여기까지만 보는 거죠. 이 정도. 요 동네. 지금 370.59이기 때문에 360 일단은 조금 높은 위치로 365.59 요 정도 목표로 하면 되겠죠. 네.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여기까지도 올 수는 있을 거고 일단은 기준점들은 이렇게만 정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은 보합이죠. 근데 다우는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마인드에 따라 다르다. 네. 그렇죠. 금요일 같은 경우 이렇게 쭉 빠졌을 때 개인들은 매수를 했고 외인이나 기관들은 매도를 했는데 이게 많이 틀리죠. 수치가. 잠깐만 요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외인 기관 다 합쳐서 주식시장에서 산 금액이 2천억, 3천억, 3,800~900억 정도 되죠. 근데 개인 매수는 7,194다. 그러면 한 대략 4천 정도 잡고 3천억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억을 기타 법인이란 놈들이 팔았네요. 이런 애들이 그래서 수치에 개인, 외인, 기관 이렇게 잡히지 않는 별도의 그룹인 기타 법인, 기타 외인 이런 애들이 이 수치가 안 맞는 주요 인자로 작동을 한다. 좀 이상하지요. 기타 법인이라고 하면은 기타 외인이나 기타 법인이라고 하면은
뭐 개인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개인. 예. 개인이라고 보면 될 개인이라기보다는 완전 개인은 아니고 법인이니까 뭐 회사에서 뭐 주담들, 회사 주담들, 예, 뭐 그런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정도 개인들이 팔았으면 이쪽 외인기관들 시장의 이제 메인 주포들이 이걸 다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고 다 못 받고 이제 얘네들이 받은 게 아니고 얘네가 더 던진 거죠. 결국에는 사실은 개인 금액에서 얘들이 판 금액을 빼면 개인들도 한 4천억 팔았고 개인들이 한 4천억 샀고 외인 기관들이 한 4천억 팔았다. 요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얘들이 이걸 다 마이너스 7천억 정도로 받았으면은 우리 시장은 요 정도에서 멈추지는 않았을 거고 더 내려왔을 겁니다. Y축 조절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맨날 5포인트 단위로만 봤는데 이게 지금 이 정도면 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5포인트 단위로 그래서 이렇게 보는 정도로만 해서 오늘 시황은 뭐 볼 게 없죠. 예. 환율은 우리 금요일에 요 정도에서 우리 주식시장 종가 무렵에 그 원달러 환율이 요 정도였는데 뭐 그 위에 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 짓을 반복하다가 결국 여기서 멈췄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월요일날 조금 올라서 시작하거나 할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1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15분 봉이었고요. 1시간 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이런 동네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딛고 올라와서 다시 요 동네보다는 조금 더 뚫었지만 어쨌든 비슷한 곳에서 이제 놀고 있죠. 만일에 환율이 여기서 계속 놀게 되면 우리 시장도 같이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다시 이제 횡보하려면 아래로 좀 더 내려와야겠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좀 올라가야겠죠. 그런데 또 여기서 또 걸려서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 나오면 주가는 또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런 그림 정도 금요일도 그려드렸으니까 이런 그림 정도 그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여기서 찔끔찔끔 하다가 뚫고 가더라도 일단 여기 그 다음에 더 뚫고 가면 저 위 한 단계 더 볼 수 있겠죠. 예. 어쨌든 그런 모습이 환율의 모습과 우리 시장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뭐 굳이 체크하기 싫다. 그러면 양쪽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양쪽을 고려한 매매를 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오늘은 이제 주말이니까 다우존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5분 봉인 차트인데요. 뭐 이런 데서 뭐 굳이 미국 시장을 거래를 안 할 건데 뭘 보느냐, 뭐 우리 시장에 영향 미칠까봐 그걸 보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 이제 차트를 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뭘 보느냐면 이렇게 일정 영역에 걸쳐서 이만큼씩 이렇게 어떤 봉우리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됐죠. 뭐 산소 같기도 하고 무덤 같기도 하고 뭐 이렇지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이 위치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위치 비슷한 여기에 와서는 아이고 조금 키워서요. 예. 요 위치에서는 아마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요쯤 와서 요렇게 요 근처까지 왔다. 예, 그러면 이런 데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데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여기서부터 맞고 다시 내려가느냐, 아니면 올라온 김에 위로 뚫고 올라가느냐. 그러면 뚫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맞고 떨어지면 간단하죠. 아래쪽. 뭐 이 동네나 뭐 여기 최저점 여기니까 이 부근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뚫게 되면 어디까지 가는가? 뚫게 되면은 예, 기본적으로는 요 전체 폭의 한, 한 더블 정도를 기대를 먼저 해보는 거죠. 그러면 대략 대략이 아니고 더블이면 뭐 여기죠. 예. 이 녀석이 자꾸 한번 해놓으면 자꾸 사라지는 그런 기능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안 해놓으면 사라져서 그렇게 보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도로 내려갈 것이냐? 이리 아니면 요 올라온 만큼 더 올라갈 것이냐? 예, 그런 정도로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요 폭보다는 조금 들어왔죠. 조금 들어왔습니다. 조금 들어왔으면은 조금 더 갈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데 이것이 매번 맞느냐? 네, 왼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올 때 뭐 이 정도 폭으로 하죠. 여기까지 왔죠. 예. 그 다음에 한 칸 더 가서 한 여기쯤 정도면 끝나는 거죠. 여기 정도 더 갔습니다. 네. 예. 우리는 계산을 이렇게 하지만 그 계산이 딱딱 맞는 건 아니다. 근데 그 계산보다 좀 더 가주네요. 그래서 이쪽도 우리 계산보다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고요. 예. 일봉상 다우가 정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예, 가더라도 정고점까지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요. 예, 한번 찍고 또 가더라도 예. 그래서 아직은 뭐 조금 더 올라갈 자리는 있지만 예. 한 방에 뚫고 거기서부터 그냥 쭉쭉 가기는 힘들다.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예.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만 보면 되는 거고 우리는 예, 여기서 보는 건 뭐 이런 거, 뭐 계산해 보는 거, 이런 거만 보는 거죠. 나스닥은 나스닥은 뭐 전고점 때리고 빠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 나스닥도 요 직전 고점 뚫었네요. 저 앞에 고점은 전에 뚫었고 평소에 잘 안 보니까 신경 안 씁니다. 나스닥도 뭐 비슷하죠. 계산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더블 갔는데 예. 더블 부근에서는 아까 다우도 그랬지만 나스닥도 도달한 다음에 좀 망설이는 거죠. 예. 망설이고 더 갈지 어떨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예. 대략적으로 예, 어떤 폭으로 움직이는가. 이것도 추세선 거봤으면 여기서 딱 맞고 빡 올라가는 그런 그림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두 포인트를 기준으로 그어 보면 네. 여기 닿았을 때 진입을 했으면 네, 이 구간은 조금 괜찮을 수도 있겠다. 네.
추세선입니다. 이 하방에는 내려올 때는 추세선 어떻게 긋죠? 못 긋습니다. 이거 추세선은 어디서 고점에서 다음 여기로 그려야 되는데 그을 수도 있겠군요. 거의 수평에 가까운 추세선인데 예. 네. 뭐 요런 정도로 그었다고 치면 여기 닿았으면 어이 하방 크게 나오겠는데 예. 근데 기간이 좀 있죠. 이만한 기간 또 이만한 기간 여기서는 좀 애매합니다. 요 두 개를 할지 아니면 조금 그래도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왔던 여기를 1포인트, 2포인트 기준으로 할지는 그런 애매함이 좀 있죠. 뭐 어쨌든 네. 걸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거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는 그런 게 있었나요? 다우는 그런 게 있었네요. 예, 비슷하게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네 빨간 선으로 바꿀까? 좀 두껍게 네 여기와 여기에 포인트 예, 이런 공간이 좀 있은 다음에 이런 포인트 여기 걸렸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반드시 튀어 올라간다는 확률은 네, 반반입니다. 갈 수도 있지만 뚫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튀어 올라갈 경우에는 좀 급등세가 좀 나올 수 있겠다. 좀 전에 나스닥도 그랬지만은 네,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급등세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 뭐 공부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어디 간? 네, 그래서 환율 이렇게 되고 있고요. 미국 차트도 뭐 이렇게 한번 봤고 그리고 우리 시장도 이렇게 봤습니다. 가능성은 뭐 저는 이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긴 한데 예 그건 뭐 내 생각이고 내 생각과 시장의 생각은 늘 다를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황은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그림 그려보는 걸로 하고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하다 보면 굉장히 압박감에 많이 시달리지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내 생각이 맞는 건가? 위를 보고 위로만 넣게 되면 그 불안감 때문에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걸 기다릴 수가 없지요. 여기서 조금 깔짝하고 올랐을 때 딱 팔아버리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는 것이 여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여유를 준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어 이리 가려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지요. 여기까지 버티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조금만 더 빠지면 아예 원금 밑으로 빠지면 손절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손절을 하지요 실제로. 근데 이게 다시 여기서 돌아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땅을 치죠. 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쪽을 바라보는 해지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가다가 이렇게 오더라도 내려가면 얘가 돈 이런 만큼 메꿔주니까 상관없다. 예. 그러다 다시 올라가게 되면 역시 내가 맞았어.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뭐 이런 얘기는 자주 드리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뭐 주말도 지났고요. 어제 5.18이었죠. 5.18이었고 5.18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네, 그건 제 개인적인 거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국가유산청이 뭔가 했더니, 예, 이게 이제 문화재청이 이제 바뀐 거죠. 예, 문화재청.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논의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제가 뉴스에서 별로 접한 기억이 없는 걸로 봐서는, 네,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그런 문제 같기도 하고, 예, 뭐, 단어 하나 바꾸는 것인데 뭐가 큰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오늘은 이거 이제 다음 들어가시면 브런치 스토리라 그래서 영감님이 24년 2월 27일에 쓰셨네요. 2월 27일에 쓰셨는데, 그럼 이게 2월 달부터 논의가 됐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한 3개월 정도 후에 이게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앞에 국가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경직되죠. 예. 그냥 문화재청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우리나라 문화재청이지 그러면 딴 나라 문화재청일까?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문화재라는 용어가 재화적 성격이 강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변경한다고 신문에 났던데 납득이 잘 안 간다. 예, 저도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예, 예. 재화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유산이 더 강하다. 그렇죠? 예, 우리 유산 분쟁 많이 하죠. 예. 그리고 문화유산이라고 예, 이 헤리티지에 대한 그런 번역인데, 예, 문화재나 문화유산이나 거기서 거긴데 뭐하러 이따위로 바꾸냐 이거죠. 예.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감님이 진짜 영감님인지 아니면, 근데 저는 뭐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이런 거죠. 국가유산청 출범해놓고 글로벌 문화중추국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화. 예. 그러면 문화재청이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이름만 바꾼 겁니까? 왜 바꿨을까요? 그리고 국가유산이라기보다는 문화재가 포함하는 영역이 더 포괄적이고 좀 더 넓죠. 예. 국가유산이라고 하면 꼭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된 만들어진 어떤 유산,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화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딴 나라에서 선물을 준 걸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까지 다 포괄을 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조금 유감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혀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꿨다면은, 예, 그 뒤에 뭐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옛날에, 그렇죠, 전두환 시대죠. 전두환 시대 88 올림픽을 앞두고 전국에 있는 신호등을 싹 교체를 합니다. 옛날 세로형에서 가로형으로 싹 교체를 하죠. 저는 어렸을 때라서 그렇게 관심은 없었는데, 네, 신호등 교체하나 보다. 근데 바뀌었네. 신호등 색깔도 바뀌죠. 파란색, 빨간색에서. 옛날에 예, 파란불 들어오면 건너가고 빨간불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게 녹색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뭐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 게 무슨 생명 문제를 막 하고 나왔는데, 그 생명이라도 아래 위는 다 지정이 돼 있죠. 예, 뭐 어쨌든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근데 그 사업 주체가, 예, 전두환 와이프, 예, 이순자랑 관련 있는 뭐라는 얘기가 한창 돌았습니다. 규명은 안 하지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 이거 벌써 이름부터 바꿔야 될 거고 간판부터 여기저기 바꿔야 될 텐데, 우리나라 문화재에 있는 붙어 있는 모든 간판들을 다, 예,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뭔가 이권이 걸린 사업들이 뒤에서 돌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네. 제가 그 이명박 정권 그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썩은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얘들이 우리나라의 젖줄을 다 건드렸단 말입니다. 4대강을 다 건드렸는데요. 나중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권이 생기고 분쟁이 생긴단 말입니다. 물이 말라서 보가 쌓이니까 수량이 적어지니까 물이 수위가 낮아져서 그 주변이 다 땅이 드러나니까 농민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짓죠. 그 동네나 옆 동네 사람들이 가서 농사를 짓고, 예, 땅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보를 다시 열자니, 예, 정권이 바뀌어서 보를 다시 열자니 그 사람들이 또 이권을 또 주장을 하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못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정부는, 예, 바꾸지 말아야 될 것들 바꾸죠. 예, 뭐 바꾸지 않아도 될 것들에 손을 대죠.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합니다. 어, 그 MB 시즌 2 정도, 시즌 2에다가, 예, 여기 이제 막대 먹은 이제 검사들, 그런 애들이 집권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예, 챙겨 먹을 거 챙겨 먹되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야 될 건 안 하고, 예, 재정 빵꾸 나는 거 많이들 보셨지요? 예, 계속 더 나오고 있습니다. 뭐 87조, 57조 막 이렇게 계속. 3년은 너무 긴 게 아니라 사실 3일도 길지요, 지금은. 예. 이제 이들의 지지층이었던 보수들도, 예, 보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 그 지지율이 아니고, 예, 계속 이탈을 하고 있죠. 예. 자기 편들마저 등 돌리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못 갈 것 같은데, 글쎄요. 정치권에서 너무 시간을 끌면 아마 시민들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늘 그 절차와 법 체계를 어떻게든 준수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엉당하지만, 그게 너무 늦어지고 하면, 예, 이제는 시민들이 또 나와야겠죠. 예, 그렇게까지 되면, 예, 아마 현재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아마 욕을 좀 많이 먹을 겁니다. 예, 시민들한테. 어쨌든 그건 제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예, 좀 황당하죠. 예,
이름은 국가유산청으로 바꾸면서 연설문에는 글로벌 문화중추국가라고 할 거를 뭐하러 이름 바꿨느냐? 이 뒤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안정성, 국가의 안정성 자체를 정부 자체가 지금 많이 흔들고 있다. 예. 청와대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서 국방부 쫓아내면서 국방부 건물에 있던 사람들 밀려서 여기저기 가 있고 또 국방부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만 하죠. 중요한 건 뭐 우리는 차트 보는 사람들이니까 차트 보고 기준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매매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뭐 굳이 정치적인 얘기 깊이는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뭐 시대 유감인 것은 맞지요. 네. 안타깝습니다. 오늘 주말 잘 지내셨을 텐데 이렇게 조금 안 해도 되는 얘기까지 해서 죄송합니다만 항상 5.18 그다음에 5월 20일 요 정도 전후까지는 좀 늘 좀 다운이 돼 있습니다. 항상 이때 일어난 일들을 나는 그때 몰랐지만 어려서 몰랐지만 네. 그래서 이때가 되면 계속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때는 조금 약간은 사람이 조금 다운돼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내일 월요일이죠. 내일 또 한 주가 시작되니까 활기차게 네. 활기차게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